계문 발차 20번째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20번째 누앙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정문학 발로차 2022 개정교육과정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주요 고전시가 작품들만 뽑아서 2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갈래는 양반가사, 은일가사라고 나와 있죠. 은일할 때 은자가 무슨 은자겠어요? 네, 숨을 은자입니다. 뭐라고요? 숨다, 또 숨기다, 은닉하다 할 때 은자거든요. 숨다라는 뜻, 숨다. 그래서 그러면은 숨어 지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숨어 지내느냐? 이건 이제 한양이 아니다가 일단 들어가고요. 한양이 일단 아니고, 그럼 어디냐? 자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골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양이 아닌 지방의 시골에 짱박혀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벼슬 살이 않겠죠. 벼슬을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한양에 지내지 않는다. 한양에 있지 아니하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은일가사. 여기에서의 은일가사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원적이다. 왜? 시골 알겠죠? 그리고 누황에 사는 선비의 곤궁한 삶과 안빈낙도의 추구했는데 도대체 이 누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거리 항자. 항담 할 때 거리 항자예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 그렇죠. 한간, 그럼 이제 거리를 뜻합니다. 누추한 거리. 누가 중요해? 항이 중요해. 누가 중요하죠? 누추하다. 가난한 거리, 궁핍한 거리. 이런 겁니다. 도시 한복판의 중심부 말고 주변부, 변두리, 산동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주제를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몇 글자? 세 글자. 이건 너무 작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유. 자, 자는 뭐의 자? 자연할 때 자 되는 거고요. 너무 작아요 할 때 가는 가난할 때 가가 되겠죠. 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유는 자연, 가난, 그리고 마지막 유는 유교적 덕목 가치 할 때 유교의 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뒤쪽에 충효, 파 형제, 신풍의 이런 게 전부 유교적 가치, 유교적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짱박혀 지낸다,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이게 자연에 가까운 시골이잖아요. 농촌이거든요. 농촌이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짱박혀 살아간다, 시골에 짱박혀 살아간다, 시골에 있다,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유교적 가치도 저버리고 사는 건가 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뭔 떡? 콩떡. 유교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품고 짱박힙니다. 품고 짱박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품고 짱박힌다. 자, 작아요, 자연, 가난, 유교. 이 가난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가난이 편안하거나 안락하진 않죠. 그것 자체로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 입장에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이 가난은 플러스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인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용하는 대상이고 꺼지라고 하지 않는 거야. 나 가난 이리 와. 그리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편리하거나 안온한 삶은 아닙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이걸 플러스로 수용하고 인내해낸다 이거거든요. 자, 자가요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출제 포인트, 대화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주인하고 그 다음에 화자 사이에 대화가 여기서 말하는 대화체 사용의 대화체 해당합니다. 소주인이 말하고 화자가 말하고 소주인이 말하고 화자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체가 나옵니다. 사원보조 당연히 중국 고사도 인용되고 있는데요. 신약영수, 농쌍경옹이라고 있는데 수 늙은이 수, 옹 늙은이 옹. 나이 많이 드신 분 뭐 김땡땡 옹 이렇게 하잖아요. 늙은이 옹자예요. 늙은이 수, 늙은이 옹자인데 은나라의 재상 이윤과 진나라의 재상 진승이라고 짐승 진승 재상 역할 했지만 그 전에 어디에 파묻혀 살았느냐? 신야에 묻혀 살았고 농상에 묻혀 살았다. 그러니까 아주 거친 들판이야, 평탄한 들판이야, 거친 들판. 신라면 할 때 신이야, 거친 들판. 그리고 농상 그랬는데 이 언덕배기 위에서 그 말이에요. 농사 짓고 경자 농사 지을 경자 농사 짓다가 인재 등용 뭐라고요? 은둔하다가 인재 등용 은둔 등용 됐던 쫑꼴란 두 사람이에요. 중국인 2명. 이게 이제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법들이 나오는데 전체 구성은 이러합니다. 자, 안빈일념이란 말 나왔는데 안빈일념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빈자가 중요해. 빈이 무슨 빈이야? 콩이야? 빈이 뭐야? 빈곤, 가난을 빈곤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굳은 변함없는 하나의 생각, 무엇에 관한? 빈곤 유지에 관한. 알겠죠? 그래서 뭐 나는 가난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테니까 내가 길하든 흉하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거는 화가 되든 뭐 복이 오든 간에 하늘에 맡기겠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서사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본사 6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가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했던 대화체가 쓰이고 있는 부분. 출제 강력하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춘경이 뭔가 춘경. 봄에 밭이나 논을 가는 걸 말해. 봄가리. 봄에 논이나 밭을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자연 나와 있죠? 가난. 그리고 다시 가난. 가난하지만 엔드야 벗이야. 벗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빈곤하면 원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야 안 그래? 집이 가난하면 이놈이 집구석 왜 그래?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래? 이러려고 나 낳았어? 이 가난에 찌든 집구석 왜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한 거야?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 라고 철없는 소리를 짓거릴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정상이죠. 왜냐하면 가난은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해요. 가까운 부모부터 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안 해. 이거야. 나 빈곤 컴온. 나 좋아. 빈곤 좋아. 괜찮아. 이런 태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바로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공자 말씀 기록했다. 논어책에 나온다. 비니무언. 어려워요. 이것하고 짝하여 나오는 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빈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 부가 있겠죠. 부유함. 그래서 부이무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부이무교. 본문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문에 나온다. 어디? 논어라는 책에 원문에 나옵니다. 부이무교, 부유하다.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교만함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경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쉽게 해버리는 태도가 있겠지. 쉽게 보여주는 태도가 뭐야? 돈 좀 있으면은 건방져. 돈 좀 있으면 갑질해. 돈 좀 있으면 식당 종업원 괴롭혀. 돈 좀 있으면 부하 직원 괴롭혀. 회사 직원 괴롭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는 인용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얘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교 그렇지 않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들과 조화롭게 우애 있게 지낸다. 신봉의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신의 믿음 있게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유교. 오케이? 자, 가난 속에서 은둔하되 유교적 가치 유지해. 가난 유지, 유교 유지, 자가유 아까 썼던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성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미리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누왕사라고 하는 가사 작품은 77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에 어휘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시어, 식구 핵심적인 것들 60개를 뽑아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77개 문장 가운데 60어휘, 77문장 60어휘, 77문장 60어휘. 화면 돌릴 때 찍어두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리고 우월할산. 자, 어리고 밑줄 딱 그어볼게요. 어리고 그러면은 보통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라는 얘기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때 그 어리다인데 여기서 어리다는 병신, 스투핏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고 이거 외워야 돼요. 어리고 우월할산 그랬는데 이 우활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마이너스 표현입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요. 자, 어리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아둔한 사람이 이내 우에 던이 없다 그래서 니은 이 더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더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탑이다 이런 얘기. 내가 탑이야 이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 천장까지는 무엇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내가 탑 찍었어. 내가 1등이야. 이런 뜻이죠. 병신이란 얘기죠. 내가 제일 병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기륭화복을 한 알기 붙여두고 그랬는데 기륭화복을 자, 출제요소는 이겁니다. 무엇에다가 맡겨둔다고요? 하늘기 그랬어요. 하늘에게 맡겨둔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게 맡겨둔다. 의탁한다는 얘기는 운명에 맡긴다.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론적이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출제요소예요. 출제요소입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늘에게 맡겨둔다. 그래서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이 초막이라는 공간은 이제 화자야 이웃이야. 화자의 위치, 화자의 주거 공간 되겠죠. 누황 나왔습니다. 누황. 누추한 거리, 가난한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자, 3개 문장 보았고요. 다음 4문장으로 갑시다. 자, 풍조우석에 썩은이에요. 썩은 DP 그랬는데 디귿은 지읒으로 바꿔야 되겠죠? 썩은 GP 이제 비읍 피읍 히읗 만나서 피읍이 되겠죠. 이렇게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 섭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땔감으로 쓰고 있는 재료가 뭐냐 했더니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아요. 썩었네. 그러니까 물에 푹 젖어가지고 썩은 지푸라기를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어 안 붙어 뭐만 나와? 연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잔뜩 묻어 있어, 썩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만 펄펄 나는 거죠. 자, 풍조우석에 그랬어요. 풍조우석. 조는 아침 조자, 석은 저녁 석자예요. 아침, 저녁. 아침과 저녁에, 자, 아침에 바람, 저녁에 비, 이런 뜻이야. 변화무쌍한 이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잦은 날씨.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지푸라기는 썩어 있는데 그걸 아궁이에 쳐 넣었어. 그래서 쇼호밥, 다톱죽 그랬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을 나타내는, 그쵸? 의생활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밥입니다. 연기만 졸라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화자의 현재 처지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객관적인 처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객관적인 처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졸라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셜데인 슝령의 빈배 쉐길 뿐이로다 라고 했어요. 한탄하고 있는 영탄법이 되겠죠. 영탄법. 자, 영탄법을 쓰고 있는데 영탄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속였다, 아이쿠, 이런 얘기예요. 속였다, 뭘요? 빈배를. 속이 비었거든? 속이 비었는데 배는 입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배가 쫄쫄 굶어서 배가 텅 비었어. 위가 비었는데 그래도 뭘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배가 더 이상 꾸르륵 꾸르륵 울지 않게 하려면은 뭔가를 쳐 먹여야 돼. 근데 먹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숭넹이나 쳐 넣는 거야. 그것도 숭넹, 숭늉. 밥 하고 나면 바닥에 꺼멓게 타는 거, 물 넣어서 끓이는 거 있잖아. 그게 설대인이야. 설대인이 무슨 말이야? 설대인이 덜 익었어, 다 익었어. 덜 익었어. 왜? 연기만 잔뜩 나고 제대로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먹은 것 같겠니? 먹은 것 같지 않지. 그러니까 빈배를 그냥 간신히 속일 뿐이로다. 어? 간신히 끼니만 때운다 이런 얘기죠. 객관적인 화자의 처지가 매우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거는 괴로움을 한탄하는 거죠. 아, 괴로워, 유유. 아시겠죠? 이렇게 6번째 문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7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생에 이러하다. 이러하다가 가리키는 게 뭐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 생애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서 장부는 뭐야? 대장부. 들어봤죠? 사나이 대장부. 울리는 신라면 할 때 그 대장부야. 그래서 생애가 이러하다고 해서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 가, 니까냐, 꼬리오냐, 가운데 가야. 의문형 종결어민데 설명하는 의문문이야. 서리법이죠. 서리법이야. 답을 정해놨어. 옮기겠냐? 이러니 옮긴다는 얘기,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옮기지 않는다, 옮기지 않을 거야.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장부의 뜻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장부의 뜻, 대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애효 포기, 아이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는 플러스인데 어떤 의미에서 플러스냐?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 자, 안빈일념 요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구성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편안하게 생각한다. 빈곤 상태를 빈곤 상태, 편안해, 어떤 경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뜻을 품고 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상에 대한 추구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상에 대한 추구가 있죠. 이 안빈일념이야말로 장부의 뜻과 관련되겠죠. 자, 수위로 살려 하니 얘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표현들 되겠습니다.
수의라는 얘기는 죽은 사람 옷 아니고 따를 숫자에다가 마땅할 의, 옳을 의자거든요. 옳은 일을 따르다. 수필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펜 가는 대로 쓴다. 수필하냐? 얘는 마땅한 일을 따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옳은 일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다 플러스 표현이에요. 이거. 자, 날로조차 저하다 그랬어요. 저하다 뭐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저자, 어자 전부 다 이제 거리끼다, 장애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날로조차 날이 갈수록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에 대한 추구는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실현에 도달했어 못했어? 완벽하게 실현하지는 못한 거죠. 추구는 있으나 실현은 못한 거야. 왜냐면은 요렇게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 실현하지는 못한 거야. 현실화되지는 못했어요. 10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효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삼기시라 대꾸법인지 알아보겠니? 10번 11번 문장 묶어서 본다면 빵꾸 똥꾸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대꾸법이야? 봤더니 뭐뭐 하거든. 자, 그리고 끊어보시면은 뭐뭐라, 그죠? 요렇게 동일 위치 유사 표현 반복되고 있어요. 연달아 대꾸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에 부족한데 말이야. 봄에 이게 이렇게 읽어봐. 그럼 뭐야? 유효가 아니야? 여유가 있겠냐? 여유롭겠냐? 그리고 또 담겨시랴 니까냐 꾸류랴가 의문형 종교론이야. 이거 두 문장 모두 의문형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의문이겠죠. 서리법이겠죠. 답정너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야,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 남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 농사 지으면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수확. 오케이, 여기서 끝. 그럼 여기는 쫄쫄 굶어요. 그쵸? 뭐가 되면 흉년 들면 굶어요. 이게 뭐야?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지? 겨울이라는 구간이야. 겨울이라는 구간. 여기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할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3구간에서 뿌리고 키우고 거두고, 그럼 여기 뭐야? 거둔 거 먹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 겨울 내내 굶는 것이죠. 못 먹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가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야? 흉년이야, 풍년이야? 흉년이야. 벼농사를 지었는데 예전 같으면 10가마인데 올해 1가마 혹은 반가마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1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면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 없지. 그 다시 이제 순환해서 다시 뭐야? 봄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 계절에 먹을 게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남음이 있겠냐? 남는 게 없다. 먹을 게 남아있지 않다.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그래,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병이라 담계시랴. 병은 병인데 술병이야. 약병이야, 술병이야? 술병이야. 술 담는 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머니가 비었다는 얘기는 무슨 주머니? 돈 주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돈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병이라 담계시랴. 돈이 없는데 지금 밥도 못 먹는 판이야. 오케이? 밥도 못 먹는 판에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밥도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술을 처먹겠니? 말이 안 되잖아. 밥이 없어? 술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술이 있겠냐? 이런 얘기. 담겨 있겠냐? 무엇이? 술이. 있냐 없냐? 없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없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자, 대꾸법과 서리법. 그 서리법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도 서리법이고 얘도 서리법이고 둘 다 서리법이야.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대꾸법이고요. 무슨 뜻을 강조하는 거라고? 담겼겠냐? 담겨있지 않다. 담겨있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이게 바로 뭐야? 절망감. 절망감. 그쵸? 절망감. 빈곤한 인생이 세상 사이에 나밖에 없어. 쓰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뿐이로다. 한탄. 절망.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난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안빈일념을 추구한다 안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추구하는데 실현은 안 돼. 우리가 만점을 추구하지만 만점 되냐? 안 되잖아. 되냐? 안 된다고. 잘 안 돼. 잘 안 돼. 추구하지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80점, 70점, 60점, 50점 이런 얘기야. 아, 결국은 빵점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13번 문장으로 갑니다.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그랬어요.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지 않을 것이다를 뜻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일단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일편이라는 한 글자 넣어서 읽어보면은 쉽죠. 이해가 쉬워요. 그래요. 일단심, 일편단심. 고전 시가에서 일편단심은 둘 중에 하나죠. 남녀 간의 의리절개일 수도 있고 군신,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에서 신하가 임금을 향한 신하의 임금을 향한 충성심. 여기서 이제 충성심 또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안빈일념 맥락상 지금 안빈일념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기한이 절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굶주림, 굶다란 뜻이야. 굶다란 뜻의 기자. 기아가 발생하다 할 때 기아. 타이거즈 아니야. 하는 모양 추위. 굶주림과 추위가 이 몸을 빠개버려. 쪼갤 절자야. 끊을 절자. 몸을 빠개버릴 정도로 졸라 굶고 추워. 근데 일단심을 내가 말이야 잊어먹겠냐? 잊을랑가 그랬어요. 서리법이죠. 잊는다 잊지 않는다. 절대 잊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까지 봤던 그런 가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추구는 한다 이거야. 추구는 한다. 이상을 분이망신하여 죽어야 말려너겨 그랬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요. 사실 잘 나가던 과거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또는 비슷한 마이너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잘 이겨냈던 과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후자입니다. 내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전쟁통에도 내가 살아남았었거든. 그때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장수로 참전해가지고 이시서편의 해를 몇 해를 내가 겪었는데 이깟 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찰나입니다. 분의망신 했는데 의가 의로움, 정의 그런 뜻이에요. 의로움, 정의를 이렇게 일으켜서 내 몸을 육신을 잊어먹을 정도가 된 상태. 분이망신. 의로움을 이렇게 분발해서 이 몸을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말겠다.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과거 회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과거 회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회상이다. 과거 회상이야. 옛날에 그랬어.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러면 더 힘들던 과거를 떠올려. 그때 이겨냈어. 지금도 그때처럼 이런 생각하면 의지의 표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자 넣고 넣었어. 모아서 넣었어. 한 줌 한 줌 모아서 넣었어. 우탁우랑에 그랬어. 우탁우랑이 할 때 이제 우랑우탄 죽는다. 탁, 그 랑이라고 나왔는데 랑은 배낭할 때 낭자야. 배낭할 때 낭자. 등에 짊어지는 거 있지? 그리고 이제 탁은 이제 이렇게 허리춤이 차는 거. 전대와 망태라고 했는데
허리춤에 차는 거랑 등에 지는 거랑 거기에 이런 뜻이야. 줌줌이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뭔가를 넣었대. 뭔가 전쟁 때 회상이니까 무기야 무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때 자 내가 참전했고요.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가난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 참여, 현재에는 무지 가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정말 힘들었던 전쟁 때의 최악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그래서 요 이제 전투에 아주 치열한 전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병과 오제에 그랬는데 병과는 병사병자에다가 창과자야. 이 전쟁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과 무기니까 이게 전쟁을 나타낸다. 일종의 대유법이 되겠죠. 이 오제할 때 제자는 해년자와 같아요. 몇 년이야? 5년이야. 전쟁이 벌어진 5년. 1592년부터 1597년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임진왜란. 감사심을 가져서 그래서 감사심, 사, 죽음, 감수하다, 각오하다, 무릅쓰다 이런 얘기죠.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감사심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감사심이라고 하는 거야. 패배를 각오하는 마음은 뭐겠니? 패배를 각오하는 마음, 감패심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 거야. 자, 됐어요? 뭐 까이는 걸 각오하는 마음은 뭐야? 감가심? 감따심? 감가심. 딸을 각오하는 마음은 감따심. 그런 거야. 감사심.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의지. 죽음을 각오한다는 얘기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죽음을 각오한다.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강력한 의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 왜 하기 시작했다고?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더 힘들었던 과거를 자연스럽게 회상. 자, 17번. 이시서별, 얘도 과거야. 이시서별 했었어. 지금 말고 옛날에 시가 시체를 밟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박빙이라는 말 쓰잖아요. 열이박빙. 열이 밟는 것 같다. 박빙이 뭐야? 두꺼운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 열이박빙이란 말 쓰잖아. 그러니까 밟을 리자야 이거. 그래서 시체를 밟고 피잖아. 피를 건너다라는 뜻이야. 섭은 건널 섭자야. 리는 밟을 리자야. 시체 밟고 피를 건너가. 이게 뭔 소리야? 시체가 막 걷는 길 바닥에 다 널려 있고 시체가 널려 있고 그 다음에 피가 그냥 막 개울 바다 강물처럼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거야. 거기를 막 헤치고 간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몇백 전을 지나연고 그랬어. 얼마나 많은 전투를 참가했던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회상이다, 회상. 기억해야 돼, 회상. 자,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놀아보랴 그랬어요. 랴 그랬으니까 니까냐 고리오랴 가 할 때 의문형 정결음인데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돌아볼 여력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가 되겠죠. 돌아볼 여력이 없다. 돌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 집안을 돌아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 몸 자체가 나 한 몸도 힘들어. 여가가 있다 없다. 남는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가족 전체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9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로장수 노주분을 잊었거든 그랬거든요. 자, 체크 잘 하셔야 돼. 인물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일로 할 때 노가 중요해요. 알겠죠? 노비. 한 사람의 노비란 뜻이에요. 한 사람의 노비. 한 사람의 노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비인데 어떤 외 양을 갖추고 있느냐. 이건 겉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장수, 길다란 수염을 달고 있는 한 명의 1인의 노비, 머슴. 오케이? 이 노주분 했어요. 야, 노주분을 잊었다 그랬거든요. 잊었다. 기억해 못해. forgotten. 자, 잊어버렸어. 노비와 주인 사이의 분수를 잊어버렸어. 왜? 상식적으로 이제 계급 사회에서 주인 노예 사이는 주인이 상전이고 노비가 그쵸? 발발거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주체가 지금 누구야? 그랬으니까 노비가 주체야. 노비가 이 새끼가 주인의 지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수용하고 다 명령하는 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가는 건 있는데 오는 게 없다 이런 거거든요. 노비가 시켜도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분수를 잊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노비의 분수는 뭐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게 이제 노비의 분수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럼 뒤에 나오는 결과물들은 다 뭐야? 뒤에 나온 결과물들은 고분고분 따르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여 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그랬어요. 리 그랬으니까 미까냐 고려랴 카 할 때 리죠. 의문형 정결음이고요.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고여 춘급 여자는 나라는 뜻의 여자예요. 나라는 뜻의 여자. 우리 최서해 선생의 일제치하의 창작품인 단편 소설에 보면 탈출기 에 보면 이어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어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여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에게 고하다 알죠? 알리다. 나에게 알리다 알리다. 이거 알리는 내용은 이거야. 뭘 알려? 주인님, 춘이 왔습니다. 라는 거죠. 춘, 뭐야? 봄이 도달하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봄이 오면 주인님한테 말할 의무가 있어. 이 노비한테는 봄이 왔어. 주인님, 봄이 왔어요! 라고 말해야 돼. 근데 이 새끼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말하겠니? 안 하겠니? 그 말하는 거를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하기 어렵다. 뭐 하는 거? 고하기를 이 새끼가 나한테 고한다는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이 새끼가 지금 정신이 없는 애거든. 지 본분을 잊었어. 지 본분을 잊었다고. 그 다음에 경당문로인들 놀다를 물러나고 그랬어. 이 주체가 일단 주체가 누구야? 노비야 노비. 이 표현의 주체는 봄이 왔다고 알린 주체는 노비야. 근데 여기 경당문로 그랬는데 질문한다라는 뜻. 질문한다. 누구한테? 노비에게 질문한다. 주체가 이제 누구겠어? 주인이 주체야. 주인인 내가 경작하기가 마땅한지 누구에게 묻겠는가 그랬어요. 물을 새끼가 있다 없다 그거죠. 이것도 서리법이 되겠죠. 물을 상대가 있다 없다 물어볼 상대가 없다. 노비들이 정신이 다 나갔어. 본문을 다 망각하고 있어. 막 저항해. 그래서 물어볼 상대가 있다 없다를 강조하는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자, 가난한 건 객관적으로 현실이야. 얼마나 가난해? 노비들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노비에게도 뭔가를 쥐어줘야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전쟁 직후기 때문에 노비도 막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죠. 말을 안 들어.
말 듣지 않는 노비들에 관한 한탄이